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자, 오늘은 평범한 월급쟁이로서 자산을 4년 만에 5배로 키우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외국인 카지노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5년 정도 해서 저의 경험을 담은 부동산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책을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이언맨이라는 필명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투자를 시작한 게 2013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닉네임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몰입해 있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철인 3종 경기였어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면서 매일 수영, 마라톤, 사이클을 연습하던 때여가지고 그 철인의 의미의 아이언맨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많은 이제 자산 증식을 하셨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많은 돈을 좀 물려주시지 않았을까? 금수저는 아니신지 혹시? 예, 완전한 흑수저고요.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은 거 전혀 없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저축하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사실 뭐 직장 그 생활하면서 좀 그렇게 부동산 공부 혹은 뭐 실제 투자까지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보다 10년 먼저 들어온 그 선배들을 보니까 그분들 역시 뭐 연봉이 높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나 뭐 자녀들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덕이면서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년 후에 저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월급쟁이만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 수 없겠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 눈치도 좀 보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런 건 없나요? 저희는 이제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만 이제 8시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뭐 회사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일반 직장인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금요일, 토요일 날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엔 쉴 수 없고 평일날 이틀을 쉬는데 그 평일날 뭐 입찰을 한다든지 뭐 관공서에 간다든지 부동산에 방문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좀 유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버킷리스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킷리스트가 이제 책에도 소개가 돼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참 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뭐 1번이 일단 세계 일주가 1번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이 내 집 마련 돼 있고 뭐 그 밖에도 뭐 철인 3종 경기 완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집 마련 이후에 지금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지금? 처음에 제가 시작한 종잣돈은 2억 원 내외였는데요. 지금은 뭐 20억 이상의 자산을 시기적으로는 4년 만에 제 자산이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과 최대로 따지면 한 10배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제 누리셔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내가 다니던 직장은 이제 그만둘까라는 고민이 조금 들지는 않으시는지. 뭐 월세 나오는 거는 한 채밖에 없어요. 그것도 6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이뤘기 때문에 향후에는 월세 수익을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 제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 직장은 더 다닐지 그만둘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반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러면서 또 많은 성공을 또 이루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다. 물론 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먼저 대출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율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제 주위의 전업 투자자분들은 그런 소득 증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탄탄한 직장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그런 대출에 대한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면
연 수익률 5%로 가정하면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직장인들은 시세 차익을 통해서 더 많은 자산 증가 속도를 낼 수 있고 더 많은 자산 증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그걸 회사를 그만둔다면 10억짜리 부동산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네. 말씀이네요. 4년간의 부동산 뭐 경매도 하셨고 일반 이제 매매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쌓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랑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살기 좋은 아파트는 개인마다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역세권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일 수 있고, 그렇죠.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군이 좋은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일 수 있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살기 좋은 아파트의 조건이지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는 먼저 전세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아파트. 당연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가격이 오를 수 있거든요. 역세권이면 또 항상 수요가 많겠죠. 편의시설이 주위에 많으면 또 수요가 많을 것이고, 수요 공급 면에서 또 바라봐야 되고요. 제 투자금에 맞는 아파트를 또 선택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세 차익을 언제 남길 것이냐. 부동산은 항상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매도템 잡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샀을 때 목표 수익률이 도달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목표 수익률이 달성했다면 파는 쪽을 저는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 목표 수익률은 그냥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대부분 어떤 아파트는 어느 정도 오르고 어떤 지역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오르고가 이제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개인마다 어떤 목표 수익률을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 시점에서의 제 실투자금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1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8천만 원의 전세를 줬으면 2천만 원의 투자금이 처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2년 후에 매도 시점에서 이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됐다. 제 투자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더 돌릴 것인지,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린다는 거는 2년 후에 매도한다는 뜻이죠. 예. 전세 계약이 2년이니까 더 돌린다든지 이런 본인의 자금 사정이랑 맞춰서.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돈을 팔아서 그냥 은행에 넣어놓을 거다라고 하면 차라리 안 파는 게,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안 파는 게 좋아요. 매도한 금액을 바로 재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팔아야지, 내가 이거를 팔고 그냥 통장에 넣어놔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금융상품으로는 뭐 이렇게 좀 대박, 부동산 같은 대박을 낼 수는 없는 건가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재테크라는 게 돈을 아끼고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재테크는 돈을 모으는 것과 돈을 굴리는 거를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거는 돈을 모으는 수단일 뿐이지 돈을 굴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모은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선이 이제 종잣돈을 모으는,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그 금액에 맞는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많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사이에 어떤 필요한 종잣돈을 모은다면 돈을 굴리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카지노 딜러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책 보니까 그 금융상품, 그러니까 방금 앞서 말씀 나눈 그 금융상품이 카지노의 어떤 그런 그 설계 구조와 비슷하다,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은행에 이자를 넣으면 이 은행 이자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마이너스고,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은행들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또 증권사들은 펀드 판매를 많이 이렇게 독촉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운용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저희 수익과 상관없이 많이 떼가고, 또 그 개별 종목은 저희가 선택할 수도 없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납입한 보험금에서 일정 부분 사업비를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에서 운영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이래서 망하지 않고 지지 않는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제가 카지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카지노도 솔직히 대부분의 게임들은 손님들한테 불리하고 카지노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금융사나 카지노나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다 이런 설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사나 카지노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금융사나 카지노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카지노 딜러시면서 이런 얘기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제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카지노에 와서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좀 뭘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냥 일반인도 계실 거고 네. 이미 조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네. 나름 공부를 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조금 좀 이렇게 조언을 한다면 본인의 노력 없이 어떤 요행을 바라는 투자는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했던 것처럼 많은 책을 읽고 어떤 부동산적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와 같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어떤 멘토링 시스템도 받고 좀 체계적인 교육도 받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은 경험이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임장도 하고 입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노력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규제책이지만 강력한 규제책이지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정책이 무서워서 그냥 뭐 매도를 한다거나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고 그 정책을 꼼꼼히 분석을 해서 그 정책에 맞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 들어서 좀 재건축이 더 규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투자처? 이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강생들에게만 공개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살짝만 공개해 주신다면. 네, 살짝만 공개해드리면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리모델링 추진단지를 5개 단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향후에 서울시에서 그 5개 단지를 발표가 나면 그 5개 단지 그리고 서울 핵심 지역에 있는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해 보면 향후에 좀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아마 계속 생각은 해왔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하락기에는 입찰 경쟁률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입찰자 수도 낮아지고 낙찰권율도 떨어져요. 그렇게 경매 매물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동산 하락기에는 오히려 경매로 접근해서 낙찰을 받고 나면 부동산은 어차피 우상향하면서 업앤다운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낙찰을 받았던 물건들이 향후 상승기로 돌아갔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 본 거를 경험적 통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세에 맞는 그런 부동산 흐름에 맞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면. 저도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월급쟁이였지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 경제적 자유도 이뤘고 또 향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부동산 경매 투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좀 저와 같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독자 여러분,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제가 4년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5배의 자산 증식을 이뤘는데요. 그간의 제 투자 노하우를 이 부동산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라는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